자, 수사 증거 키워드 1페이지입니다. 자, 수사 개시. 자, 내사와 수사 단계가 있죠. 자, 내사 단계는 아직 혐의가 필요 없어요. 그리고 이제 형소법에 있는 피해자 권리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피해자가 아니니까. 수사가 시작 안 되고 피해자가 아니니까 적용될 수가 없지. 피의 세무. 자, 수사는 이제 범죄 혐의가 있으면 시작됩니다. 다만 그 판례에 따르면 범죄 인지서를 작성해야만 되는 건 아니고 작성 전에도 수사가 시작되면 괜찮다. 적법이다 봅니다. 자, 수사의 조건, 필요성과 상당성. 자, 주관적 혐의가 필요하죠. 수사는 주관적 혐의. 그 다음에 체포나 이런 건 객관적 혐의. 쓸 필요 없습니다. 뒤에 가면 정리되어 있어요. 그래서 수사는 주관적 혐의, 체포, 압수 이런 거는 객관적 혐의 이렇게입니다. 자, 소용 조건으로서 고소고발이 있어야 되겠죠. 자, 그다음에 상당성에서 이제 그 신의 측에 관련된 함정수사가 문제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수사하고 기소가 있으면 이제 수사가 불법해서 잘못된 거를 하더라도 기소는 적법이에요. 기소는 적법이라고. 두 개 관계가 없어요. 근데 이제 요게 불법이면은 얘도 잘못된 거다 이렇게 보는 경우가 딱 하나 예외가 있다고 그랬죠. 그게 함정수사예요. 함정수사. 그래서 예를 들면 이걸 수사를 할 때 1, 2, 3, 4, 5, 5가지 수사가 있으면 1번이 불법이라도 2, 3, 4가 적법이면은 이거로 기소하면 받아주는 거예요. 다만 1번 수사가 불법이니까 1번은 증거로 못 써. 대신 2, 3, 4를 증거로 쓰면 되거든요. 기소 받아준다고. 근데 함정수사가 있었을 때는 불법일 때는 아예 기소를 안 받아줘요. 안 받아주고 공소기각 판결로 끝내버리죠. 실체 판단 못 들어갑니다. 그런 예외가 딱 하나 있는데 함정수사라고. 함정수사입니다. 자, 공소기각 판결을 한다. 실체 판단 안 들어가니까 무죄 판결 그러면 안 되겠죠? 무죄 X. 무죄 판결 안 합니다. 아예 재판 아예 안 해줘버려. 자, 그래서 이제 함정수사로 본 것이 수사기관이 뭐 사술 계략을 써서 그 범위를 유발했다거나, 자, 기회 제공형은 함정수사가 아니죠. 범위 유발형이 함정수사입니다. 근데 수사기관이 직접 사술 계략을 썼으면 안 되고요. 자, 그런 예로서 수사기관이 손님을 가정에 도움을 요청했는데 피고인이 거절했는데도 계속 유발했다고. 함정수사고요. 자, 잠복한 경찰관이 게임 점수 환전을 요구했습니다. 거절하는데도 계속 요구해서 하겠단 말이에요. 이게 범위 유발형이죠. 함정수사이기 때문에 기소를 받아주지 않습니다. 공소기각 판결. 자, 다음은 이제 함정수사를 부정하면 적법이 되는데 수사기관이 시켜서 끈앞을 유인자를 시켜서 했으면 함정수사가 맞아요. 근데 수사기관과 직접 관련 없는 유인자가 그 범위 유발했다. 그럼 수사기관 잘못이 아니니까 함정수사 아니라 봅니다. 또 하나, 뇌물 공여자들의 함정교사. 자, 수사기관이 하면 함정수사라고 그러죠. 근데 일반 사인들이 하면 수사가 아니잖아. 함정교사라고 그런다고. 함정교사는 함정수사가 아니기 때문에 기소하면 받아줍니다. 적법이에요. 자, 그다음에 아청법에 이제 신분 비공개 수사하고 신분 위장 수사가 이제 신설됐죠. 다만 그 신분 위장 비공개 다 좋은데 범위 유발형은 하지 마라. 제한이 있습니다. 자, 끝. 자, 그다음 이제 수사기관과 피해자입니다. 자, 검사의 수사권. 자, 검사 이제 수사권을 경찰이 가지고 왔어요. 그럼 검사에게 남은 수사권은 뭐가 있냐면 부패범죄, 경제범죄, 고위공직자범죄 3개 남았습니다. 3개. 3개. 자, 그리고 이제 사경의 수사 종결권. 이제 사법경찰관이 있고 이제 검사가 있고, 그럼 사경이 이제 검사에게 이제 사건을 송치하는 경우가 있고, 이제 불송치하는 경우가 있죠. 그냥 불송치를 끝내버리는 경우가 있다고 이렇게. 네, 불송치 끝내버립니다. 이렇게. 근데 송치를 했건 불송치를 했건 관계서류는 다 주는 거예요. 다 줍니다. 네, 다 주고. 다만 이제 불송치했을 때는 이제 친구한테 알려줘야지. 네, 친구들한테 알려줘야 돼요. 그래서 얘가 받은 사건을 검사가 90일 내에 반환 조치해야 됩니다. 그리고 7일 내에 관계자들에게 다 알려줘야 돼요. 이렇게. 친구들한테 알려줘야 됩니다. 불송치는 알려줘야 돼. 7일 내에 관계인한테 알려주고 검사도 90일 내에 반환해야 되고. 그죠? 자, 그럼 관계인들이 이제 그 불송치를 보고 막 열받을 거 아니에요. 열받으면 이제 이의제기할 수 있지. 자, 이의제기를 해서 왜 그 수사 안 하는 겁니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데, 이거 못하는 사람 하나 있죠? 고발인. 너는 관계없는 사람이다. 얘는 못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송치, 불송치에 대해서 이제 검사가 네가 사건을 송치해서 이제 검사가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데 뭔가 보충이 필요하다. 뭐가 좀 미흡하다. 이럴 때 이제 보완 수사를 할 수가 있어요. 보완 수사.
근데 보안 수사가 이제 과거에는 보안 수사 요구가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직접 했거든요. 기소에 필요할 때만. 근데 수사 준칙이 바뀌었어요. 바뀌어갖고 직접 보안 수사해도 돼. 해도 되고 오히려 예외적으로 꼭 기소에 필요한 경우에 요구도 할 수 있게. 그러니까 선택. 이게 바뀐 거예요 이번에. 그래서 그 원칙은 보안 수사를 요구하고 나서 예외적으로만 직접 수사 가능했었는데 이제 직접 바로 해도 되고 요구도 되고 두 개 다 됩니다. 이게 바뀌는 내용 이번에. 자, 그다음 불송치. 불송치는 이제 사건이 왔는데 이제 그 90일 내에 반환해야 되는데 가만 보니까 기소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럴 때 이제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죠. 재수사 요구입니다. 송치는 보안 요구, 불송치는 재수사 요구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사경의 수사 종결권 1번. 사건이 송치돼도 증거물 송부하고요. 불송치도 송부합니다. 근데 불송치 때는 이제 90일 내에 검사가 반환을 해줘야 되고 친구할 때 구해요. 친구들한테 알려줘라 불송치를. 구. 그다음에 통지 의무는 관련 관계자들에게 7일 이내에 서면 통지를 해줘야 됩니다. 뭐 고소인, 고발인, 피해자, 법정대인 모두에게 관계자 다 알려줘야 되는데 이 신청을 할 때는 이제 고발인은 이 신청 못하죠. 이거 잘 나오고요. 그다음 검사 사경의 관계. 자, 1번 검사 보안수사 요구. 자, 요구에다 밑줄을 딱 쳐놓고 거기다 쓰세요. 뭐라고 쓰면 됩니까? 직접 또는 요구. 이렇게 개정됐으니까 직접 또는 요구. 옛날 요구가 원칙이었고 직접이 예외였는데 이제 직접 해도 되고 또는 요구해도 되고 바뀌었습니다. 직접 또는 요구 둘 다 가능하게 바뀌었습니다. 자, 또 1번 송치 사건의 송치 동그라미. 자, 송치 사건은 보안 요구. 그리고 불송치는 재수사 요구. 그건 이제 헷갈리면 안 돼요. 자, 송치 사건에 관해서 이제 기소에 필요하다 인정될 때 보안수사를 요구할 수 있고 직접 해도 되고 요구할 수도 있고 만약 요구하면 사경은 이제 송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자, 가로 2번. 자, 시용조치 및 사건 송치 요구. 거기 남용 써 있죠? 수사권 남용 동그라미. 그래서 이제 경찰이 이제 수사권 남용을 하고 있는 것 같다. 자, 이럴 때 그 단계별로 가죠? 1번, 2번, 3번. 서류 송부부터 요구하죠? 서류 송부 요구하고 그 다음에 시정 조치 요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사건 송부를 요구하는 겁니다. 이렇게 순서대로 갑니다. 바로 그 사건 요구하는 거 아니라고. 그래서 남용됐을 때 첫 번째 그 서류 등본 송부를 먼저 요구하고요. 그 안 되면 이제 그 다음 시정 조치 요구 들어가고 그 다음 안 되면 이제 사건 송치 요구 들어가는 거예요. 서시사입니다. 서시사도 합니다. 자, 다음 두 번째 문단. 자, 사건의 경합. 자, 동일 사건에 관하여 동일 동그라미. 자, 사건이 동일해요. 사경이 맡은 사건하고 검사 맡은 사건이 똑같다고. 그럼 이제 검사 내가 할 테니까 사건 넘겨라 이렇게 요청할 수 있어요. 바로 이때는 이제 요거 없죠. 뭐 서류, 시정 이런 거 없고 바로 사건 넘겨라 이렇게 합니다. 바로 그냥 사건 넘겨라. 경찰하고 검사가 똑같이 중첩되거나 경합하면 바로 넘겨라 하면 된다고. 근데 예외가 있습니다. 사경이 먼저 영장을 신청했다면 그때 안 넘겨도 되죠. 자, 중복되고 경합이 되는데 경찰이 먼저 검사한테 영장 신청을 먼저 했단 말이에요. 그럼 경찰이 그냥 수사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예외가 있습니다. 영장 신청 예외. 자, 4번. 자, 검사는 체포 구속 장소 유치장을 그 한 달에 한 번씩 그 와서 이제 심사 감찰을 무가 있고요. 그 다음에 5번은 재수사 요청입니다. 불송치, 불송 동그라미. 그래서 송치는 보안, 불송치는 재수사 요구예요. 불송치는 재수사 요구. 이게 문서로 합니다. 그 다음에 6번. 자, 검사 수사 중심 명령과 교체 명령 요구. 그래서 그 서장은 빼고 서장을 자를 수는 없어. 서장은 빼고 경정 이하 부당이가 있으면 이제 검사장이 장 동그라미. 검사장이 잘라라, 교체해라 요구할 수 있어요. 항상 이런 이제 그 임용 해제 요구 이런 거는 짱이 짱한테 하는 거예요. 짱이 짱한테 하는 거. 그래서 검사장이 경찰서장에게 잘라라 말한다고. 근데 검사장이 경찰서장한테 너를 잘라라 말할 수는 없잖아. 너를 잘라라 말할 수는 없으니까 이제 검사장이 경찰서장한테 네 밑에 있는 애들을 잘라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경정이하부터 잘라라 이렇게 경찰서장한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검사장이 서장에게 말을 하면서 너는 됐고 네 밑에 애들 잘라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 그다음 7번 관할구역.
검사는 이제 수사 필요한 이제 관할 구역에서 직무를 수행하면 되겠는데 필요하면 이제 관할 구역 아닌데도 가능하지. 서울에 있는 검사가 부산도 갈 수 있는 거예요. 다만 이제 관할 구역에 부산에 가서 수사를 했으면 그 이제 보고를 해야지. 부산 갔다 왔습니다. 놀러 갔다 온 거 아닙니다. 수사로 갔다 온 겁니다. 보고를 한번 있습니다. 자, 8번 수사인의 준수사항. 자,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고요. 당연한 거고 3번에 서류 목록은 빠짐없이 작성이죠. 다 써보세요. 중요만 X. 중요만 X. 중요한 것만 작성한다. 틀린 말이죠. 중요한 것만 작성하는 게 아니고 빠짐없이 싹 다 작성해야 됩니다. 기출을 했었고요. 자, 수사 준칙입니다. 7조, 8조 응할 의무가 있습니다. 응할 의무 있고 직권 피해자 보호 신청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문수사 자문위원이 있죠. 검사는 직권으로 자문위원 선정할 수가 있다. 의원 진술 기회를 준다. 써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공수처법이에요. 자, 공수처법은 이제 고위공직자를 수사하는 건데 이제 고위공직자이거나 퇴직한 사람도 포함됩니다. 퇴직 밑줄. 퇴직한 사람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공직자로 포함시켜서 수사를 해요. 그 다음에 이제 가족을 포함해서 하는데 대통령 밑줄, 친정 밑줄. 뭐 장관이나 이런 사람들은 이제 가족까지만 수사를 하거든요. 근데 대통령은 친척까지도 수사를 확대합니다. 그 다음 경찰 공무원 중에서 이제 고위 공직자 그러면 총경 빼요. 총경 빼고 그 경무관 이상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오연생은 빠지는 거예요. 총경 출신이니까. 그러니까 오연생 봐줘라. 수사하지 마라. 그 위에서부터 수사해라. 그거요. 아시겠죠? 경무관 이상만 수사합니다. 자, 그 다음에 대통령 비서실은 그 공직자 수사할 때 관여하면 안 되겠지. 그죠? 윤석열이가 야, 걔는 봐줘. 내가 친한 봐줘. 그러면 안 되겠지. 관여 못 합니다. 자, 피의자의 권리. 자, 피의자는 이제 수사가 개시가 된 거죠. 수사가 개시되면 진술거부권 고지하고 변론적 견토권이 있고 적부심 청구할 수 있고 증거보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피의자 권리가 부정되는 것들. 부정되는 건 왜 그런지 알아야 돼요. 자, 수사 서류 열람 등 사건 안 돼. 수사는 비밀이니까. 비공개성이니까. 공판조서는 열람할 수 있지. 우리가 재판서는 열람할 수 있어요. 근데 수사 서류는 함부로 열람 못 합니다. 법원에 어떤 결정이 있기 전까지 못 하는 거예요. 비밀이야. 수사하는 거를 피해자한테 알려주면 어떻게 해? 도망가게. 안 된다고. 비밀이라서 안 되고. 그 정식 재판 청구는 기소권자는 검사예요. 검사가 하는 거지. 피해자가 청구하는 게 아니라고. 자, 그 다음에 수사권 피의자 보호서 청구권, 집행정지청구권 직권으로만 되거든요. 직권으로만 되니까 청구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이제 그 맨 아래 칸은 그 184조 증거보전 청구는 피의자 측과 검사가 다 된다 이렇게 써 있는데 수사상 증인신문 청구권은 검사만 청구할 수 있어요. 검사만.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자, 그 안 되는 거, 그 하나, 둘, 5개는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수사의 개시. 자, 이제 수사에 단서가 있고 수사가 있죠. 단서를 잡고 수사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자, 수사의 단서 이제 먼저 보세요. 경직법의 불신검문과 임의동행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쓰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수사의 단서가 있고 수사를 시작한다. 그럼 이제 수사 단서는 이제 되게 두 개 불변이 되게 중요하죠. 불신검문, 변사자 검시. 이 두 개가 대표적이에요. 두 개. 그래서 자, 경직법의 불신검문과 임의동행 그리고 그 형소법의 이제 변사자 검시, 뭐 기타 이제 고소고발 자수도 있고요. 자, 수사 개시할 때는 이제 그 아래 출석 조사, 피의자 조서 그리고 이제 긴급 체포 영장 청구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주의할 거 밑줄 쭉 쳐보세요. 현행범 체포 검증 부검은 수사 단서로 봅니다. 현행범 체포가 제일 잘 나오죠. 수사 단서로 봐요. 단서. 현행범 체포 검증 부검은 수사가 아니다. 밑줄 쳐주시고. 자, 다음에 이제 경직법상 불신검문이 있는데 이제 불신검문 하면서 임의동행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수사에도 임의동행이 있죠. 임의동행 있고 강제연행도 있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자, 얘는 이제 경직법에 있죠. 경직법에 있고, 얘는 형소법에 있고, 형소법에 있고. 그죠? 그래서 그 수사의 단서로 경직법의 불신검문은 수사가 아니라 수사의 단서라고. 수사의 단서. 수사의 단서. 자, 수사의 단서이기 때문에 안 되는 거 있잖아요. 빨간색 글씨.
혐의가 없어도 돼. 수사가 아니니까. 또 뭐가 없어요? 증거 수집 안 됩니다. 수사가 아니니까. 그 다음 또 뭐 한대? 영장 청구 안 돼. 수사가 아니니까. 그 다음 또 뭐 한대요? 진술 거부권 고지할 필요 없어요. 이게 전부 다 수사가 시작되면서 하는 것들이거든, 이게. 수사가 시작되면서 하는 것들이에요, 이게. 여기서 시작하는 거라고, 여기서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그때 주의할 건 뭐냐면, 이제 변호인에 관한 고지는 해줘야 돼요, 이거. 이거 헷갈리면 안 됩니다, 이렇게. 자, 가장 중요한 게 그거예요. 자, 수사의 단서다. 그래서 혐의 필요 없고 수집 안 되고 영장 청구 못 한다. 그리고 고등불심자라는 것은 정보나 전문직의 기초로 객관적 판단한다. 그럼 누가 고등불심자인데 범죄를 범했거나 범하려 한다는 의심이 드는 사람. 네, 안다 동그라미. 자기가 범죄를 범하는 건 아닌데 범죄를 알고 있어. 이 사람도 불심자로 검문할 수 있습니다. 자, 검문한 순서는 어떻게 돼요? 먼저 정지와 질문하죠. 잠깐만요. 이렇게 말 좀 합시다 한다고. 근데 도망가려고 그래. 그때 앞을 가로막고 손으로 팔다리 이렇게 얹거나 설득하는 건 괜찮아. 근데 강제로 하면 안 돼요. 강제는 안 되고요. 진술 거부권 고지할 필요 없습니다. 피의자 아니니까. 그 다음 공무원증 제시도 잘 나오죠. 자, 정복을 입었으면은 공무원증 제시가 필요 없어요. 근데 요구하면 제시해야 돼. 요구하면. 자, 그리고 경찰관이 전복 착용했을 때 신분증 제시가 없어도 적보받아. 맞지? 그러니까 전복 차림이고 범죄를 위한 걸 알고 있으면 신분증 제시가 없어도 된다고. 근데 요구하면 제시해야 됩니다. 그 다음도 마찬가지예요. 자, 경찰관 범죄 사실 고문을 알고 있었다면 신분증 없어도 적법이 된다. 그런다 이때에도 신분증 봅시다라고 요구하면 그땐 꼭 제시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원칙 안 보여줘도 된다. 정복을 입었거나 범죄를 알고 있다면. 근데 요구하면 꼭 제시해야 된다 이겁니다. 자, 동의 요구. 자, 불신검을 위한 동의 요구는 이제 불교죠. 분리하거나 분리 동그라미, 교통방해 교통 동그라미. 이거는 뭐 어렵지 않죠. 불신검문이니까 불이 들어가겠네. 불, 그다음에 교 이렇게 해서 불교를 위해서만 임의동의 가능한 거예요. 불신검문이니까 불. 분리하거나 교통방해 할 때만 동의 요구할 수 있어요. 그냥 가자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응답을 거부한다고 동의하거나 그러면 안 되겠죠. 근데 가족한테 연락할 기회 줘야 되고 가족 동그라미, 장소 동그라미, 변호 동그라미. 그래서 이때도 꼭 알려줘야 되는 게 변호인하고 선임권하고 가족한테 알려주고 장소는 알려줘야 돼요. 지금 내가 지금 어디로 끌려가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진술 거부권은 없지만 변호인, 가족, 장소 이런 건 알려줘야 됩니다. 불신 검문이더라도 꼭 알려줘야 돼. 자, 그 다음에 동의자 보호할 수 있습니다. 동의 요구를 언제든 거절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구속을 강제할 수 없어요. 그리고 6시간 동안 이제 보호할 수는 있는데 그 상대방이 동의했다 하더라도 6시간 넘어가면 안 되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데려갔을 때는 이제 상대방이 동의를 할 때 한해서 6시간 내에 질문할 수 있습니다. 질문할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제 동의가 없거나 그럼 안 되지. 6시간 넘어가거나 그럼 안 되지. 6시간까지만 허락을 한 상태에서 동의를 받은 상태 하에서만 6시간까지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경시법에 또 이런 조문들이 있죠. 뭐 정신병, 자살하는 사람, 미아 이런 사람들은 24시간까지도 보호할 수 있다. 이런 보호자 규정이 있습니다. 자, 소지품 검사, 경시법에 흉기 조사 규정은 있는데 기타 소지품 검사 규정은 없어요. 흉기, 동그라미, 소지, 세모 하면 되겠죠. 자, 다음에 이제 수사의 단서 중에서 그 변사자 검시예요. 자, 변사자 검시. 자, 변사자는 이제 타살, 자살이 애매한 사체를 말하죠. 자살인지 타살인지 분명하면은 변사자가 아니에요. 분명하면. 불분명할 때가 변사자죠. 그 다음에 검시니까 검사가 시체를 이렇게 조사하는 거예요. 검시. 검사가 시체를 조사한다. 검시. 경찰은 권한이 없습니다. 검사 권한이에요. 그래서 이제 변사자는 범죄 사망 의심 있는 사체를 말하고 명백할 땐 변사자가 아니다. 검사가 시체를 보는 거다. 그래서 검사만 할 수 있고 경찰은 못 합니다. 근데 검사가 명령하면 사경이 대행할 수는 있어. 검사를. 권한은 없지만. 그래서 의사가 한다, 사경한다 틀린 말이고 다만 이제 검사 명령을 했을 때는 검사한테 통보를 해줘야겠죠.
자, 다음에 변사 검시도 수사의 단서니까 혐의, 증거, 영장 안 되고요. 긴급할 땐 영장 없이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반드시 영장이 필요한 거 있죠. 그 검증은 가능한데 부검이 뭐예요? 해부 검사죠. 시체를 해부하는 거는 잘라서 그러니까 시체를 여기저기 만져보고 보는 거는 영장 없이 가능한데 긴급할 때 그 해부하는 건 안 돼. 영장 꼭 가지고 와서 해야 됩니다. 끝. 여기까지.